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 용사들 진행을 맡고 있는 정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픽스 많은 분들 빨리빨리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또 스픽스 정기환 대표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단독도 알려드릴 것 같으니까 빨리 옹기종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함께 하실 우리 용사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효과지 장성철입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데. 네, 그리고요, 우리 이경 스픽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국힘 이슈 나오니까 제가 취재력이 조금 더 돋보인다 이런 생각. 대구 경북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으니까. 화끈합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국민의힘 뭐 자고 나면 새 소식, 자고 나면 새 소식이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에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하고 여론조사 1위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진숙 후보가 탈락 컷오프 되면서 아주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놀라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기환 대표님?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공관위원장조차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하고요. 공관위원장도 모른다고요? 공관위원장도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돌출적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적자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것이 뭐야라고 했을 때 뭔가 상황을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단독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예비후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국힘에 탈당계 제출합니다. 탈당이에요? 탈당계 제출을 합니다. 탈당계 제출이라는 게 탈당 후 무소속 출마냐 아니면 탈당계를 제출했으라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시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탈당계 제출하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짜고 친 게 아니었네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냥 예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에서 빈 자리가 나오면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줘가지고 배지 달고 그래서 이제 최민희 김의원 이런 사람하고 싸워라. 그런 분들하고 싸워라. 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일설에 나오는 것이 고성국 박사,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사전에 협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삼각 커넥션.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대구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일 장동혁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직접 만나서 물어볼 것이고 탈당계 제출한다. 그러면 탈당 후 무소속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다. 탈당계 제출은 확실합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 수습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시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그러면 가지고 논 겁니까 이진숙 씨를 당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지금 이걸 끌고 가는지 끌고 가는 사람조차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대구에 과연 그러면은 국회의원 출마 자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줄 가능성이 없다. 왜요? 왜요? 그것은 제가 취재했습니다. 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 진짜 잠깐만요. 호흡이 잘 맞으시네. 우선 싱크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싱크.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나를 잘랐다. 민주당이 자르고 싶어 했던 나를 국민의힘이 잘랐다. 나에 대한 능멸이다. 이진숙 후보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인데 매우 얼굴 보면은 비장하고요. 사실은 이진숙 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도 아침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이거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처음부터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공천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이? 논한 적도 없었다. 에이? 더 깊이 취재해보면은 이진숙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정영 공관위원장이요? 그럼 왜 이렇게 아니요 장동혁과 이정현 둘 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진숙한테 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논한 것처럼 나왔느냐? 고성국 혼자 그렇게 밀었던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이진숙이 뭐라고 하냐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본인은 만난 적도 없다, 소통한 적도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허상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엔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했다. 장동혁 대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을 이번에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대구 좋은 지역에 공천 줄 거다. 이렇게 좀 방송에서 네. 설명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논한 적이 없다. 고성국이 혼자 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이정현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간위를 꾸려가는 것이냐. 자, 공천 지금 확정된 것만 광역단체장만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17일,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 15일, 유정복 인천시장 11일, 이장우 대전시장 15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17일. 자, 보시라. 친박계 핵심 또는 우호 세력, 그 친박계 우호 세력의 단수 공천이 이미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허. 자, 보시라. MB계가 장동혁을 매우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MB계는 이정영 공관위원장도 상당히 싫어한다. MB계가요. 윤석열 정부 때 청와대를 장악을 했다고 이정현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MB계 때문에 이정현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본인은 청와대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 대통령실에 언급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다. 그에 대한 앙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MB계하고 아니면 친박계가 싸운다는 소리가 사실이었고 그렇죠. MB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을 갈았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자기가 쓰임이 있기를 바랬는데 전혀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과 보복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느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나 그들은 이것이 아직도 친박계 MB계의 싸움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공천의 결과만 봐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아니 결과로서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더 반박해서 질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현재 지금 스픽스 단독입니다. 지금 전계환 대구가 낳은 평론가의 대부 전계환 대표와 그다음에 이경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두 분의 얘기를 합쳐 보게 되면 우선 이진숙 씨는 내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낼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탈당계를 내거나 말거나 대구 쪽에서는 공천 줄 생각이 전혀 없다더라. 그 다음에 이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나 이정영 공관위원장이나 이진숙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더라. 실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MB계와 친박계가 싸운 끝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한쪽 편향적인 당내에서의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좀 정리된 거죠. 복수혈전이네요. 진짜 결국에는. 복수였전이네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네. MB계 쪽만 제거하면은 네.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뒷배경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인사이더 강성 지지층은 다 제거예요. 네. 아웃사이더 강성 지지층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작전이 딱 드러나겠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도권 험지에서 아예 전면전을 해달라라고 당에서 요청할 수 있죠. 그게 워딩에 묻어 있습니다. 네. 이진숙, 조영은
지금 대구에서 싸울 분이 아니고 전국 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호영 의원도 아마도 만약 뛰고 싶으면 타 지역 가서 뛰어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경기, 어디입니까? 인천 아니면 보궐선거 있는 지역에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전북에 나가도 되겠네요. 전북 군산. 전북 군산. 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패배하고 안 받아들이고 땅을 떠나고 와.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지 않다고 합니다. 캠프 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진숙 저 정도 누르면 결국 못 움직일 거야 라는 계산을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올라와서 기왕에 싸우는 김에 갑자기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좋습니다. 자, 제가 고성국 씨만 세대인 거 아닐까요? 세댔어. 아니 그렇게 소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세됐다는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한 거 보면은 네. 이진숙이나 주호영 후보는 뭐 국회 국가 전반에 더 크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진숙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보궐로 나가라고 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 그럼 이정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진숙을 내정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원내 주려고 했다는 명분은 있어. 그런데 이진숙이 받지 않은 거잖아.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고성국 씨 오늘 아침 방송에서 컷오프 된 다음에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호영과 이진숙 후보죠. 두 분이 대구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배제되신 분들에게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회와 대한민국 전체라고 표현했는데 국회 그러면 지금 주호영이가 국회 부의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는 그냥 국회 부의장이나 계속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스픽스 정기현 대표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숙은 이제 대구에 출마 안 시키고 뭐 전국적으로 필요한 뭐 지역구든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으로 보내겠다는 거고 조영은 끝났다 이 이야기인데 대구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정현은 어쨌든 그런 정책 판단을 했다는 것이 왜 그렇다는 것은 이준숙도 필요 없고 장동혁하고 합의해서 이준숙은 그냥 큰 대로 빼자라고 그냥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략도 없이 그냥 아니 그게 전략이라고 자기들 주장하는데 전략 제거가 전술을 전략이에요 지금. 제거가 전략이에요? 공천을 통해서 네. 본인들에게 위협당할 사람, 경쟁자 될 사람, 그리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사람 제거가 지금 목적인 것 같고 와. 고성국 씨가 당황했다라는 게 썸네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추미애랑 이진숙을 경기도에서 붙이자 이런 썸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성국 씨도 이런 상황을 돌아가는 얘기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당황스러워요. 제 이야기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오후에 대구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자 주호영 아웃시켰어. 이진숙 그러면 아웃시켰어. 뭐 두 사람이 각각 뭐 무소속 출마든 아니든 일단 싸운다 치자. 도대체 누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움직였냐는 거예요. 누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갔던 6명 있잖아요. 그중에 현역이 4명이에요. 추경호, 뭐 추경호, 유영아, 그다음에 윤재호, 윤재욱 의원, 최은석. 최은석. 이 네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움직였냐는 것이냐. 야 이거 구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구태는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예전에 공천 같은 거 있으면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게 상황이 발생했다. 그 도대체 뭐냐? 그렇죠. 국회의원 직접 이제 통화를 해봤을 거 아닌가.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게 뭐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선을 해야 됩니다. 6명이. 그럼 예비 경선 하면은 3명 또는 4명, 예전에는 4명까지 했거든요. 3, 4명 정도를 뽑고 나면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데 와, 제가 거기 출마한 사람 몇 명을 보니까요. 굉장해요. 초선 일단 전성 빼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대구에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가닥 하는 사람들 아니 선거에 쓰는 귀재들이에요. 누가 그러면 이정현을 움직였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조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이, 지금까지 기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국회의원직 가지고 있지 출마 못한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움직였느냐?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중에 한 명 알 수 없다. 근데 경선을 하게 되면요.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경호 의원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추경호 의원이 1, 2등은 뭐 다퉜었고 거기서 보면은 또 경제통, 이거 뭐 지역발전 이렇게 또 컨셉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최은석이 아니잖아요. 네. 그 친박이잖아요. 추경호도 친박이었어요. 추경호도 친박으로 친박이죠. 분류가 친박이고 됐습니다. 박근혜 친박이에요.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지역구를 받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다음으로. 그럼 이게 뭐냐? 야, 이게 막 먹구름 피워놓고요. 실제로는 딱딱딱 이렇게 뭔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었고 다들 쳐다보고 있다가 뻥 이렇게 이제 한 방 맞은 기분으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최근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무 조용했나? 소리도 안 하고 조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정해졌어. 나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거가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MB계의 강성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맞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장도혁 대표의 니즈와 이정현 그 공간위원장의 니즈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정현 들어와서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정현이 들어와서 칼질을 한다. 그러면은 장도혁 대표는 뒤에 숨어서 그냥 두는 것이다. 컷오프도 근본 없고 원칙도 없는 것은 당 내에서도 이거는 장동혁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죠. 이번에 지방선거 완전히 완패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다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려운 선거는 맞다.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MB계 전부 다 잘라버리고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총선을 준비하는 지도부를 장동혁이 다시 나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선 좀 너무 놀라운데요. 자, 우선 이진숙 씨 무소속 출마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여부가 남아있긴 한데요. 공관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철시킨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자님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만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씨는 지금 보니까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러는 거예요? 완전 뒤통수 맞았죠. 지금 저렇게 가면 여론조사 지지율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이 밀어붙여 주면 무조건 출마하고 당선도 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지역구 정도는 국회 입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는 상황. 정치가 참 비정하기도 하고 더 비정합니다. 제가.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고성욱 씨만 믿은 거죠. 고성욱 씨랑 같이 그냥 대구를 휘젓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진숙 위원장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짜고 치는 고수비였으면 오늘 저런 기자회견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자회견까지 한 거는 확실하게 이거 심상치가 않다. 나 진짜 대구에서 정치 못하겠다.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러한 공간의 분위기가 맞다면은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좀 생뚱맞은 삭발 이것도 좀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 공천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조한유님이요. 지금 MBC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통화해서 이진숙 씨는 국회에서 스타 되실 분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수도권 출마까지 뭐 고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국회에서 출마는 스타 될 것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대구 달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누굽니까 지금 추경호. 이진숙 뭐 전 위원장이 나간다 뭐 이것도 뭐 일단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대구에서도 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내일 단판을 봐야 하는데 이제 탈당에 들고 가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보죠.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희생을 자기는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공관위원장께 대구의 민심을 전했습니다.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공관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또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주호영 의원은 경선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카드를 조금 집어넣었던 것이었는데 뒤끝 없는 여자님 댓글이 귀에 딱 들어오네요. 쟤네들은 뭘 해도 코미디네. 야, 50대 100대 독사님. 오늘 저녁 내가 본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장성철이 정상인이었다. 시작부터 정상이었어요. 아니, 너무 황당무계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12명 국회의원 모아놓고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이제 경선 정상적으로 다 치르겠다. 이진숙, 조영 다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한 방씩 맞은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실제로 최고위원회 통과 안 된다 저거. 왜냐하면 낮에 합의했던 상황하고 저녁에 공관위원장이 발표했던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을 것이라 했거든요. 네. 오늘 말 싹 바꾸잖아요. 아,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장동혁이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을 오늘 와서는 공관위 결정 존중한다. 그리고 뭐 두 사람이 한 20분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공관위 회의할 때 내부에서 반발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거기에 이제 서지영 의원이나 직접 공관위에 들어갔던 이제 현역 의원 정의용 이제 사무총장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전화할게 하고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하고 20분 딱 통화하고 나서 그래 알았어 그대로 가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을 안 해준 것을 이것은 공관위원장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었어요.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성한 걸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정현 보통 마음먹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발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딱 대구에서는 내 사람을 제친 거예요. 경선에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전직 국회의원 한 명 더 있죠. 또 이제만 그 보통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최고위원. 딱 넣어놓으니까 이제는 너끼리 플레이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야, 이정현 반발하는 사람들이 고립됐네요. 고립됐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무조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완전하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오죠. 뭐. 무조건 정청래 나오시겠죠? 대표가 이제 거기에 딱 점을 찍어줬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당 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에게 삼고초려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인데요. 와, 여러분들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픽스 단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환 대표와 이경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정기환 대표, 스픽스 단독이 뭡니까? 내일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한다. 그것이 탈당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나 탈당계 제출은 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한다는 뜻은 뭐 다른 더 큰 곳에 가서 쓰여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는 말이고 이진숙은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까? 무조건 대구시장 경선에 나를 넣어달라. 넣어주지 않으면 탈당계를 결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상철 소장님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주호영, 이진숙 이 두 사람은 공천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컷오프를 통해서 창피나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배지라도 지키면 괜찮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만약 수도권에서 출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강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본인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뭐 암울하다 아니면 정치적 활동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나 탈당할 거고 나 대구시장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야 그래도 그래? 그러면은 좀 비는 자리 있으면은 대구 쪽 당신 줄게 이거를 좀 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오늘 방송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은 내일 그 탈당계를 내면 바로 받아버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제거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탈당계를 내더라도 그래? 그러면 떠나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면서 나 대구시장 무소속 나갈래. 그렇게 되면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달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나가서 지더라도 나는 대구의 맹주가 될래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 이 내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이준석을 뭐 제거 작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상에서 처음부터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고요. 대구시장 후보는 윤재옥, 추경호, 유형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이제 범친밖에 아니면 핵심친밖에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좀 논의 핵심이 그렇게 굴러갔던 거지. 이진숙은 뭐 제거할까 말까 고려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아무 소통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거기 가서 깃발 꽂고 지금까지 자기 혼자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여론조사 돌리고 뭐 이런 걸 했을까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고성국한테 물린 거죠. 고성국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해준다라더니 그게 돈 벌려 그런 거예요? 그분이요. 그냥 괜히 그냥 이 후보를 붙잡고 대구에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치 컨설팅 비용을 내고 다 맡겼으니까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거예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때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다시 들어왔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전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공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준석 관심이 없었고 그 이전까지는 이준석이 힘이 가장 강력했지 않습니까? 후보로서 여론조사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과 후가 바뀐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놀라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놀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기환 대표와 이경 기자가 취재한 단독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 소식은 다 뻥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너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상황이 이제 돌변했고요. 그 이전까지 예측 가능성에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이정현의 정책 판단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못 이긴다. 그러면은 기왕에 공천하는 건 누구 공천하는 게 좋겠느냐? 후일을 기약하면 뭐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장동혁도 센 사람들 다 제거하자. 당내 들어올 필요 없다. 바깥에서 센 사람 있으면 내 다 지원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 저는 그 20분과 25분 정도 되는 그 두 사람의 통화가 어제 저녁에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누가 누구를 설득했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인을 하지 않으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것까지 고려하고 대구 지역의 12명 국회의원들과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이 실행이 됐으면 또 여기서 큰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작은 분란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결국엔 최은석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추경호, 윤재옥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의원들 민원을 잘 안 들어줄 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네가 뭐 당대표? 내가 너보다 선수가 높고 내가 왜 네 말 들어? 이러는데 최은석은 지금 배치단 지 얼마 안 2년밖에 돼서.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딱 단합을 해가지고 최은석을 밀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최은석 의원을 미는 대구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있다. 만만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은석 후보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약간 아니에요? 이제 썰이에요? 썰이 이제 소설에 가까운 것 같고 지금 막 최현석이 두면 나 진짜 국민의힘 안 해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그냥 나는 아예 국힘 후보 안 밀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차라리 김부겸 되는 게 더 낫겠다.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오늘 또 정책 대표가 저렇게 아주 비단 예의를 갖춰서 딱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당에서 상고 초려까지 했는데 김부겸 총리 출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또 난리 났다는 게 오늘 민주당 지역위원장 한 사람 통화를 해보니까 김부겸 총리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보니까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해요. 아직도 그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미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 채비를 갖추고 원팀이 돼서 민주당 대구시장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도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다자구도에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힘이 내분이 일어나면 다자구도에서 실제로 2등부터 꼴등까지는 국힘 경향이 많지만 무소속 출마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 선거도. 그러면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 국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순간 대구의 수성구, 동구 같은 데는 선거 판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다이나믹하네. 다이나믹해요. 예, 재밌는 지역이 이제 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우리 조 관찰자님도 속보를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5일간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의 적대기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네요. 나스닥 선물이 막 올라가고 있죠? 지금 거의 500포인트 전체적으로 보면 2% 상승. 와, 벌써요? 야, 내일 여기 또 우리 주식시장 또 엄청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조 관찰자님께서요. 유가 10% 폭락, 야간 선물 6% 상승 이런 또 속보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야, 진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면 좋겠고 이럴 때 똘똘 뭉쳐갖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계기 트럼프가 저렇게 전쟁이라도 멈춰주면 더 좋겠네요. 네, 자 김부겸 전 총리 삼고치료도 받았겠다. 정말 힘을 내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한번 좀 파란을 일으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의원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썼던 글과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의 꿈을 들여다보면 실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입니다. 당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정현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도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정현의 그런 결정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는 기구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엿장수 맘대로 규칙 바꾸고 마구잡이를 컷오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장동혁 당대표가 굳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대구 국회의원 전원과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윤어게인의 총화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준석 위원장을 왜 잘랐습니까? 이정현 위원장은 저는 왜 콕 집어서 컷오프 시켰습니까? 윤어게인은 대구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구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전술 변경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은 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점점 재밌어지고 점점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국민의힘 소식이었습니다. 아찔아찔해요. 어찌러찌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권양숙의 눈물입니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면 봉화마을에 가겠다던 정청래 대표 오늘 봉화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SBS 그러면은 논두렁 시계가 생각이 나죠.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봉화마을에서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정청래 당대표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SBS에 대해서 한 질책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 관련했을 때 그 소식하고 좀 데자뷰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언론과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모멸을 당했었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에게 이런 업무 보고를 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있었던 평검사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고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라고 뻔뻔하게 물어보던 그 얼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여러분,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좀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저렇게 뻔뻔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고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학번이 83학번 정도 됐냐, 내 동기가 들어왔구나라고 웃으면서 물어보던 바로 저 사람이 박경준 검사였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이죠.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서울지검 검사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거에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파타야 살인사건과 연결시켜서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낙인 찍기 이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권력도 끝장낼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학번을 묻는다는 것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나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몇 년생인가 정도 물어보지 학번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아니고 차별적 행위죠. 뭐 그 학번이라는 게 대학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저런 것들을 다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또 진심으로 그리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그것에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낭만적 민주주의자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 좀 정의로운 마음을 충분히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하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저게 지금 2004년도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 2003년, 4년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생각이 많이 나는 오늘 권양숙 여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간절한 염원이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겨우 이루었다 생각하니 대통령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권영순 여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아드리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했던 그 모욕을 검정고시 출신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갚아준 그런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속에서 끓어오르던 그 피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이라도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948년에 출범했던 검찰청 78년 만에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요즘 그렇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자포자기, 뭐 체념 이런 것들도 있고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생각 사실 이제 하는 분들도 많고 좀 기다려보자. 뭐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일부 있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검찰개혁의 9분 능선을 우리가 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끝까지 한번 이 개혁의 끈을 놓지 말고 이 고삐를 꽉 쥐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육상 지방선거 되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이제부터 정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를 보게 되면 한준호 의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 그리고 추미애 의원 세 분으로 이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필 기자님? 예상대로였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뭐 발표되진 않았지만 추미애 의원이 가장 많이 좀 표를 얻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경선 룰이 이제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간다면 네.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도 뭐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강하게 투표행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답변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김동연 지사가 현직 지사로서 프리미엄도 있고 도정평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 이전에 무릎도 꿇고 반성문도 썼지만 그 마음을 응어리를 다 풀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도 인터뷰했고 한준호 의원도 여기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추미애 위원장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픽스 안 나오더라도 뭐 경기도지사 되는 게 별 문제가 없나? 아니면 일정을 잡기가 어렵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과반 득표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누가 이제 올라가느냐? 두 번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빠져버리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조금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초박빙 상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일단 전망을 해보면 결선 투표는 무조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싸움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4월 15일에서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기에 결선 투표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준호 의원실에서는 뭐 박빙이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김동연과 추미애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거고, 그 당내에서도 좀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결선 투표가 될 것이다. 무조건 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예비 경선, 결리당원 100%로 예비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요. 권리당원 100%이기 때문에 지금 카톡을 열어보시면 민주당에서 카톡이 가 있을 겁니다. 꼭 그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비 경선에서는 어느 분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서울 말씀이죠. 서울도 뭐 대체로 예측하고 있는 그 범위 아니지 않을까요? 정원호, 박주민. 예, 전현희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제 김영배 의원이 뒤에서 이제 얼마나 따라왔는지는 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뭐 한 분은 청년위원장 출신은 좀 뒤처지는 것일 테니까요.
이제 본경선이 서울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반 득표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결선으로 가면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올라갔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또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합종 연회로 가면 4월 중순쯤에는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도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비 경선이 사실은 좀 과열된다. 서울 경선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런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뭐 더티핸드 잡아줬다 뭐 이런 공격이라고 하던데. 아름다운 경선은 없어요. 원래 경선 그렇습니까? 네, 내전이잖아요. 내전이 외전보다 더 잔인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진짜 저 내 자리인데 정원호 구청장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서울시장 되는 거를 내가 뺏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로 정원호 전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내상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흠집이 좀 많이 날 것 같고 그 흠집이 본선에 가게 되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처음 정치해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꼭 거쳐야 될 관문이거든요. 검증이라는 건. 그걸 정무적으로 어떻게 잘 판단하면서 방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은 여기에는 아주 대단히 적개심까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박주민 의원이 잘 치고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경선도 우리가 좀 알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호 후보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와 뭐 후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일종의 좀 그 마타도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박주민 의원은 왜 대답을 못하느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아들인 권형민 부회장을 통해서 골프 대회까지 했고 그게 직접 협찬도 하고 공도 쳤다. 근데 그 날이 2025년 9월 30일 우리 그 뭡니까 이제 그 한국 정보자원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걸 중앙재난 이제 관리본부에서 이건 공문까지 보냈는데 거기 골프 칠 수 있느냐, 골프 치고 나서 저녁에 식사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 이거 솔직 담백하게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라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회사가 부도덕한지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났어도 계속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 해명하라는데 왜 해명을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명을 하라고 할 때 정원호 후보가 솔직 담백하게 이 얘기를 좀 해버리면 벗어날 것 같은데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더 번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명을 했을 경우에 자 지금 뭐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면 두들겨 맞더라도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끝까지 맷집 좋게 좀 비판받더라도 시간 가는 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은 저는 해봤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 쪽에서 이제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 후보, 그러니까 박주민 후보가 언급한 행사협찬은 동구청 성동구 체육회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또 골프 치러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골프 치러 간 부분은 이거 아예 빠졌습니다. 그냥 그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 방송을 했을 때 많은 그 댓글에서 내빈 행사에 참석한 거 말고 왜 굳이 권오수 회장의 아들 권혁수와 왜 그 대표와 권현빈과 왜 골프까지 쳤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마타도어다 무슨 뭐 네거티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은 그 5월 30일과 9월 30일이 화재가 9월 30일 있었고 5월 30일은 이재명 대통령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었는데 하필 그 행사에 가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연관되어서 골프를 친 부분을 이건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정도만 언급을 했던 거지 이걸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제가 오늘 듣기로는 그렇게 매우 공격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응을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9월 30일이 아니고 작년 10월 7일 날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현직 구청장이 강원도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이 맞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정 정보를 총괄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불이 난 상황에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사진까지 다 쳐서 정원호 구청장이 퍼팅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살아 있으면 그럼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을 텐데 연합뉴스 왜 이 기사를 내렸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비에이니까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그 연합뉴스도 이거 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보통 언론사에서 기사를 쓴 거를 공론장에서 논쟁하고 뭐 그때 부적절했다라고 하면 쉽게 넘어갈 것인데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해서 연합뉴스에서 아예 기사를 내렸다. 정확하게 연합뉴스 TV에서 기사를 내려버렸다라고 이제 하니까 또 논란이 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원호 후보가 직접 나서서 좀 진화를 빨리 하고 정책 논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화가 안 돼요. 예. 논리적인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과 영상이 주는 그 자극적인 것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봤자 이거는 그냥 그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뒤에 백드롭에 도이치모터스를 대단히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으니까 광고의 글자 크기도 되게 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장이 직접 그런 거를 말어 막 이렇게 판단 안 하더라도 참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비서실장도 있고 뭐 부구청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직자의 처신도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그런 날에 거기 가서 그러한 행사를 왜 해? 공직자로서 마저 그게 자제해야지, 자중해야지. 이런 공격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골프장 행사에 이제 골프 행사에 골프는 안 치고 저녁에 끝났을 때는 갈 수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하필 9월 30일 날 골프를 쳤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정원호 해갖고 또 삼행시를 지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퍼닝으로 보기에는 그럼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 4, 5개월 됐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 사진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진이고 글자 다른 크기가 사진도 제일 크잖아요. 있는데 한 번 더 다른 사진도 한번 잠깐 보여주십시오. 있으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구청장 골프 대회 이제 정원호 구청장 저렇게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골프는 안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저게 이제 지금 정원호 저걸 구청장인가요? 성동구 이제 골프 협회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퍼팅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성동구 골프 협회에서도 저 사진을 올려놓은 거 다 지우고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담백하게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마타도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권형민이라는 사람과 실제로 호용호자거나 선후배지간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아니면은 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사진을 찍기가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관내 행사에 참여했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 끝나고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도 절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유권자가 어떻게 설명해요? 왜냐면 골프화 신고 저희가 퍼팅 그린 그냥 연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거는 필드예요. 필드에서 골프 치다가 지금 퍼팅하는 장면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골프를 친 거예요. 그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쪽 캠프의 해명도 잘못된 거죠. 아니 골프를 치긴 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업무 활동의 연장선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네, 어쨌든 주민 의원이 제기했던 이 도이치모터스 후원과 관련해서는 정은호 후보 측에서는 박 후보가 언급한 특정 기업의 후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일반적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주림 의원은 그런 거죠. 그때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막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이거를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막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봤대요.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회사인지 난다. 여기에서 후원을 받겠느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단체장이었으면 후원을 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원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성종성님께서요. 오늘 저도 서울시 권리당원 투표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들 능력 있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 경쟁에서 꼭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이제 일파만파처럼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기대하는, 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정치력과 행정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느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은 구조적으로 삼성구청장이면 약점이 있으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안마다 직접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뒤로 좀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기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이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야 뭐 돌아가면 그냥 국회의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건 이제 나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파이팅 있게 원팀이 되려면 정원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시장 후보가 되면 다 오세훈한테 이기자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신용환 부위원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오늘 청주에 명태균이 나타났어요. 청주에요? 청주에 명태균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제 방송 나와서 신용환 교수가 했던 말 다 이제 거짓이다? 사기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고발장을 뭐 청주 경찰서에 이제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명태균이 시간이 많으니까 신용환 교수 도우려고 청주까지 갔구나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지금 신용환 교수나 강혜경 국장 그리고 또 김태일 소장은 내일 또 청주에서 역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뭐 지금까지 나는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거 못 받느냐 신용환 교수. 근데 니 아직도 거짓말 시키고 있던데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강혜경 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전화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저 사안에 대해서. 명태균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나타나면서 오세훈도 저격했다가 신용환도 저격했다가 솔직히 명태균 씨 사건을 제일 처음 언론에 문제 제기했던 저로서는 명태균 씨랑은 안 엮이고 평가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런 분에게 우리 정치권이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언급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혜경 국장과 직접 전화 연결했는데 강혜경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명태균 대표가 청주까지 와서 신용환 교수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며칠 전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때까지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했던 똑같은 레파토리를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궁지에 몰려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남아들어서 신용환 지금 충북도지사 그 예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소인 리스트가 있어요. 이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대표님도 돼 있고 지금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도 들어가 있고 저는 없죠. 장성철입니다. 여보세요? 장성철 소장도 있습니까? 장성철 소장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고소를 하려면 다른 분들을 고소를 할 게 아니라 저를 고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를 먼저 고소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뭐 후속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저는 고소를 안 하고 오늘 저는 제 이름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빠진 걸 보고 또 좀 저도 황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주로 가서 신용환 교수 또 김태일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십니까? 강 국장이요? 네,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청 그 브리핑 rum에서 10시 45분에 할 예정이고, 제가 또 2시에 그 윤석열 명태균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가거든요. 예.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의 신용환 교수와 강인규 국장이 함께 출연할 계획이시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말 전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지금 재판에는 왜 증인으로 출석하십니까? 지금 우상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김건희 재판 때 제가 그 전문 증거라 해서 증언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 증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왜 계약서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국장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네요, 우리 강혜경 국장님. 지난번에 명태균 씨 저한테 문자해가지고요, 당신한테 선물을 주겠다, 기다려라 이랬어요. 그게 고소입니까? 저도 고소당해가지고 고소하겠다는 주장이었어요. 조사 1년 동안 봤는데 착하게 좀 하세요. 왜 자꾸 고소당하고 그러세요? 고소당해가지고 조사했는데 1년 뒤에 그냥 무혐의 결론 났는데 이번에 뭘로 고소하는지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이는 게 세상에 전부 다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렇게 무리수를 주면서 할 게 있습니까?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침없이 하이킥인데요. 우리 뉴 이재명의 선두주자 달리고 있는 장승철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62.2% 이제 리얼미터 조사 나왔잖아요. 예. 3주 연속 상승세. 이게 더 추세가 중요하죠.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구도가 좋아졌다. 구도가 좋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솔직히 62.2% 나온 게 낮은 것이 아닌가. 더 높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이제 지지율이 이제 28%. 정당 지지율 보니까 민주당은 58%, 네. 53%,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8%네요. 네, 그러니까 그 ARS에서도 저렇게 좀 20%대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많은 곳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선거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막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부울경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구시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울경 뚫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당의 세가 상당히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장동익 대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저런 식으로 공천하니 우리는 지방선거 이길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린 이기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심하다. 이기면 안 된다는 고살 지내는 것 같다. 근데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는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70대 이상에서 예전에는 54.2% 지지율 보였는데 57.3%로 3.1%포인트 올라갔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도요. 57.5%가 대통령의 정책을 잘한다고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59.2%로
또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20대가 주축인 학생층에서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는 41.3%였는데 이번에는 53.3%가 이재명 대통령 정책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해줬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대단한 지지율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0대와 20대, 이제 20, 30대 말씀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20대. 그런데 지금 70대 이상이 57.3인데 20대는 50.9%입니다. 이걸 보시면 20대는 이렇게 일을 잘해도 아직까지 설득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20대가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분석을 해보면은 20대는 정당층에 대한 충성도는 전혀 거의 없다.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대통령 정책의 효능감을 보고 지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이념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실질적으로 나한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20대를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면 20대는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춘초 김님께서요, 국민의힘당 빨리빨리 해산 100% 해산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냐 이재명 아니냐로 이제 표를 다 찍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과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70일 남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할 것이냐 이렇게 양분이 되면서 아마 선거 결과 대구도 거의 끝이 날 것이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접전 지역 그리고 원래 보수가 우세한 지역에도 파란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잘 이제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에 선물하는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장 소장님. 네. 유튜브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평론할 게 없어요. 다 짐 싸서. 아니에요. 재밌는 일 있잖아요. 8월달 전당대회. 8월달 전당대회. 재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당대표 할 건지 전체적으로 집단지성이 아마 느낌으로 뭔가를 받을 거예요. 그걸로 저는 전당대회도 끝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재명 주도의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를 파랗게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틀이 있잖아요. 거기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래도 좀 존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양성이 이번에 경북에서는 구현이 되겠네요. 경북에서는 빨간색이 구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구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지금 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의 분이 사실은 단체장인데 만약에 이 세 군데에서 두 군데만 뒤집어지더라도 민주당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경선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김상욱 후보가 본선 없이 예선에서 바로 과반 득표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민주당 정통도 아니에요. 국힘에서 월담했어요. 그런데도 울산에서 김상욱을 후보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집단지성의 발현은 뭡니까? 국힘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부산에서 박경준 시장이 머리를 저렇게 빡빡 감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전재수 전 장관하고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머리를 깎아서 표를 얻겠다라고 박경준 정말로 정통 보수 합리 그리고 대학 교수 출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절박함, 진정성. 알았습니다. 네, 삼성과 데릴라도 아닌데 왜 머리를 깎냐.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정도로 지금 네.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은 게임이 끝이 났구나라는 일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KW 박근혜 후보는 절박함이 맞습니다. 컷오프 됐다가 아슬아슬하게 경선으로 됐다. 지금 경선 진행 중인가 머리도 깎는 거잖아요. 절박함이 맞습니다. 그 머리를 깎을 때 그런데 명분은 다른 거였어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막 플랜카드 걸고 그랬는데 근데 뭐 속내는 나 이렇게 절박해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KW6867님 저도 보수였는데요.
장성철 소장이 뉴 이재명이라니 저도 뉴 이재명이 됐습니다. 네, 뉴 이재명이 많아지니까 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우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1644-1236 번호도 매우 외우기 쉽죠? 1644-1236 또는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하시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알뜰폰 혹은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가입 후에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4만 원권의 이마트 상품권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애청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하게 참 생각될 때가 없었는데 현역 할미님, 짱가 A님, 김도희 선생님, 이진 선생님, 코나투스님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성종성님도 아이고 이렇게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늘 참 적게 들어올수록 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노영 변호사님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주 제가 진심으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 대표님 국민의힘당의 행동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박 시장은 그냥 더워서 깎은 겁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픽스 차이나 TV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픽스 차이나 TV 저희들 전문 채널이 이제 스픽스 차이나 TV, 스픽스 법률 TV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볼만한 가치 있는 방송이니 여러분들 이제 구독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픽스 픽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매일 올려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충분히 편집해서 잘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 몰도 열심히 또 바꿔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애정 가지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기현 대표하고 이경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단독을 여러분들께 보도드렸습니다. 내일 이진숙 국민의힘 전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 취재를 해왔는데요. 이 취재가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내일 확인해 보시고 또 저희 방송 들어오셔서 정기현을 혼내주시거나 정기현을 칭찬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티님, 녹수님.